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Chapter 12, Real Estate Contract, 부동산 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ontract Law, 이거는 이제 계약, 우리가 상업법 아니면 계약법, 상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Contract is a voluntary agreement or promise between legally competent parties. Support by legal consideration to perform some legal act. 계약이라는 것은 뒷받침되는 법적으로 권한 있는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인 협약 또는 약속으로 주로 대가를 서로가 주고 어떤 법적 그로 허락하는 일을 서로가 하기를 협약하는, 약조하는 것을 우리가 계약 법이라고 합니다. 계약에는 우리가 express and implied contract 두 가지의 계약이 있는데 express contract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서로가 표현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걸 말하고 implied contract은 서로가 표현은 직접 안 했지만 묵시적인 계약, 서로가 그냥 얘기는 안 했지만 인정하는 계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express contract을 보면 the parties state the terms and show their intention in words. 이 표현으로 직접 하는 express contract에서는 당사자들은 조건을 서로 얘기하고 의사를 표시합니다. Real estate representation agreement should be written in order to comply with state real estate law. 부동산법에서는 손님한테 일을 하고 커미션을 받기 위해선 express contract입니다. express contract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도 부족하고 여기서 부동산 대표 계획은 주 정부의 부동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작성돼야 하며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부동산 계약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엔 Statute of Fraud라고 해갖고 꼭 쓰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는 계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계약입니다. 이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은 그러면 부동산 사고 파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건물이 관련된 리즈 어그리먼트, 렌트 어그리먼트 이 모든 것도 이 statute fraud 그 법에 적용됩니다. In addition, state will probably have a statute fraud requiring certain contracts such as real estate sale or agreement to be in writing. 이거는 제가 조금 아까 꼭 법으로 글로 써야 되만 효력이 있는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건 implied contract인데 implied contract는 agreement of the party is demonstrated by their act and conduct. 이거 우리가 한국말로 묵시적 계약이라는 번역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그들의 행동으로 입증됩니다. 우리가 그냥 implied contract을 좋은 예를 들면 집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페인트 하시는 분에게 내 집을 12월 말까지 하얀 색깔로 페인트하면 내 3,000불 주겠어. 근데 페인트 하시는 분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그분의 리스폰드를 안 하고 12월 말에 와서 자기가 직접 페인트를 하면 자기의 행동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이 contract에서는 bilateral and unilateral contract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양자 간의 계약이나 아니면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합니다. bilateral contract, 양자 간이 계약은 both parties promise to do something. 서로가 상방이 양자 간의 이 무언가를 양측으로 하겠다는 계약입니다. 이 부동산 우리 계약은 사실 이 bilateral contract에 속합니다. Unilateral contract is one-sided agreement. One party makes promise in order to entice a second party to do something.
unilateral contract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방적 계약입니다. 한 파티가 제 두 번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약속을 하는 것에 우리 부동산법은 bilateral, 상방이 글로서 서로가 계약하는 bilateral contract입니다. 또 이제 테크니컬하게 나가면 그게 executed and executory contract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앞으로 실행을 할 계약이냐 아니면 실행할 executive는 벌써 실행한 것과 executory는 앞나로 실행할 계획을 얘기하는데 executive contract is one which all party have fulfilled their promise. 벌써 실행한 계약은 모든 당사자가 약속을 벌써 이행한 계약입니다. 그에 비해서 executory contract은 still have to act or perform. 앞으로 실행할 계약, 여전히 수행할 임무가 있는 건데 부동산 사실 계약은 executory contract이죠. 손님과 계약해서 이제 손님의 집을 팔아주든지 찾아주든지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sales contract is executive contract from that is signed and until closing. 부동산 sales contract은 체결 시점부터 종료까지 집행 유예, 그러니까 계속되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contract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느냐. 근데 이 contract 법에서는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우리가 이거를 나누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 사실 이 상법 소송이 있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가리려면 어떠한 포뮬러를 만들어서 그 포뮬러에서 그 요소를 만족시켰냐 안 했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랙이 이루어지려면 유효한 계약서가 작성되려면 첫 번째 offer가 있어야 되고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offer는 먼저 제한을 두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acceptance 그 제한을 받아들여야 되고 수락해야 되고 세 번째는 consent 세 번째는 consideration 서로 주고 받는 대가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는 네 번째는 consent 서로가 합의를 봤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계약하는 사람들이 18살 이상으로서 계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면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누군가가 당사자가 약속할 것으로 약속과 제안을 하고 두 번째는 수락 그 다른 사람이 제안한 정확한 조건에 구속되는 계약사와 약속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 집을 30만 불에 사겠어 내가 에스크로를 나한테 한 달 반을 주셔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30만 불 갖고는 팔 수가 없고 32만 불을 내가 주면 팔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카운터 오퍼라고 하죠. 상대방의 오퍼가 변경된 오퍼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카운터 오퍼는 상대방이 들어온 제안을 내가 안 받아들였고 내가 다시 그 사람한테 새로운 제안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카운터 오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포지션이 바뀌어서 그 제안을 받을까 안 받을까 자리가 상황이 바꿔버렸죠. 그래서 오케이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디테일하는 걸 하고 큰 픽처는 이겁니다. 그러면 계약에서 해방되려면 어떤 그 계약에서 해방되려면 the performance contract 만약에 performance contract은 계약이 이행됐다면 더 이상의 계약의 이유가 필요가 없겠죠. Second, time is the essence means that contract must be performed within the specified time. 이
계약에 이 계약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란 만약에 어떤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 시간 내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셀러가 나는 이 집을 11월 말까지 팔아야 됩니다. 나한테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했을 경우에 만약에 바이어가 11월 말까지 그걸 살지 않는다면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겠죠. 다른 말은 또 assignment. 이 assignment는 transfer of right or duty under a contract.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right을 양도하는 것을 assignment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주로가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나오는 말보다 부동산 리즈를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세탁소를 팔 때 자기의 임대 계약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나오는 때가 더 많겠죠. 우리가 후에 고업을 할 겁니다. novation. 이 novation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규 계약 대신에 새로 계약을 해서 현재 있는 계약에서 새 계약서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breach of contract은 violation of any term of the contract. 계약 위반은 계약 조건 중 어떤 하나를 위반한 경우를 breach of contract이라 합니다. specific performance. 이건 후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if the seller breach real estate contract, buyer may sue for specific performance or sue damages. Specific performance는 buyer asks court to force the seller to go through with sale and transfer the property as agreed. 이 specific performance,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팔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저 사람의 부동산을 못 삼으로써 내가 어떤 손해가 일어났다면 그러면 손해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계약에서는 specific performance라고 해서 셀러한테 그 집을 팔게끔 법원 강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specific performance를 법원에서 받기 위해선 그 property가 unique해야 됩니다. 특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부동산은 유니크합니다. 컨도미니엄이 20채가 있지만 그게 아래층, 위층, 동서남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은 유니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specific performan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atute of limitation. 이 법원 statute of limitation은 사실 공소시효를 얘기합니다. 공소시효. It's the time limit, the time during which party to contract may bring a legal action. 주로가 상법에서는 이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그렇지만 사기,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가 1년입니다. Contract used in real estate business. 여기서 우리가 RE는 real estate을 말합니다. The practice of law includes preparing legal documents such as deed, mortgage. The written agreement most commonly used by real estate professionals are 부동산 계약은 아까도 말했지만 서면으로 계약이 안 되면 부동산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많은 법적 서류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실행에는 증거 및 모의제와 같은 융자, 법적 서류가 포함됩니다. 리얼에스테이트 전문가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명 계약서들은 First, Client Representation Agreement. 이거는 고객과의 고객을 대표하는 계약을 얘기하죠. 우리가 전에 Exclusive Agreement다, Exclusive Agency Agreement다, Open Agreement다 그런 걸 디스커스했습니다. Real Estate Sales Contract. 이거는 부동산 집을 파는 판매 계약. 여기 Client Representation Agreement는 more like percentage, 얼마의 커미션을 charge 할 건가를 스페시파이를 하는 거고 options.
이 옵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보겠죠.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살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당장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 달 후에 계약을 할 테니 한 달 동안 기다려달라는 옵션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법적인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어떤 디파짓을 해야 됩니다. 다른 옵션은 융자를 받을 때 부동산을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인데 그 옵션 중에는 내가 융자를 못 받으면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늘 수 있습니다. escrow agreement는 이거는 우리가 그 법정 모든 서류를 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버지니아에서는 주로 이 타이틀 어터니들이 핸들을 하고 타주에서는 escrow company, escrow officer가 이런 일을 합니다. 또 다른 agreement는 property management, 부동산 관리 계약서, lease, 임대 서류, owner financing contract, 파는 사람이 그 사는 사람한테 그 융자를 해주는 그런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계약서에는 sales contract will include 판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ales price and term, 판매 가격 및 조건. 두 번째는 an adequate description of property,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설명. A statement of kind and condition of title, 어떤 타이틀을 넘겨줄 거냐. Our term of the agreement, 계약의 모든 디테일이 들어간 말들. Earnest money deposit, for purchaser to provide a deposit when making an offer to purchase real estate.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내가 이 부동산을 사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할 때, offer를 할 때는 그냥 빈손으로 내가 30만 불을 escrow 한 달 반에 끝나겠습니다 하진 않죠. 그거에 대한 디파짓을 요구하는데 대부분 뭐 10%를 요구하지만 10% 미만으로 뭐 5,000불, 10,000불 이렇게 디파짓을 요구합니다. 액기로물 타이로, 이 액기로물 타이로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판매를 할 때 합법적으로 공평한 타이틀을 사는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the title transfers only upon delivery and acceptance of deed.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것은 이 부동산 deed, 그 소유권 증서가 상대방한테 딜리버리 되고 상대방이 그 소유권을 accept 했을 때가 시점입니다. 시험 질문에 나옵니다. After both buyer and seller have executed the sales contract, the buyer acquires an interest in land known as equitable title. 구매자와 판매자가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자는 공정한 소유권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소유권을 자기가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그 건물이 파괴됐으면 어떨까요? Under the Uniform Vendor and Purchase Risk Act, seller bears any loss that occurs before title pass or buyer takes possession. 이런 사실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법이 통일 공급 업체 및 구매 비용 관리법이란 법이 생겼는데 그거에서는 판매자는 소유권이 상대방에 넘어가거나 구매자가 그 부동산을 들어와서 사기 전까지는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 liquidated damage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손해배상금을 얘기합니다. 이 liquidated damage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만약에 손님이 내가 이 부동산을 사겠다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0불 디파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손님이 어떤 이유로 부동산을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계약 위반이 된 거죠. 그럴 때 손해배상금을 사실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10,000불로서 이
나에 대한 보상금을 서로가 동의한다는 그렇게 그냥 서로가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liquidated damage in the event that one party breach a contract, parties may agree on a certain amount of money that will compensate non-breaching party. 어떤 사람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비금융 보상을 어떤 한마디로 합의로 그 손해배상금을 합의하는 거죠. If a sales contract specifies that earnest money deposit is to serve as liquidated damage in the event that buyer default, seller will be entitled to keep deposit.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 계약서에 사는 사람이 계약을 이행 못할 경우 지금 디파짓한 돈을 그 보상금으로 인정한다는 계약 조건이 있다면 그리고 구매자가 그 계약을 이행 못했을 때 파는 사람은 그 만불을 이 liquidated damage로 보상금으로 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할 때 그 아까 말한 옵션이라는 게 중요해요. 옵션이 뭐냐면 내가 융자를 신청했는데 융자가 거부당했습니다. 그럼 부동산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까 옵션, 내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조건 중에 내가 융자를 받아야만 산다는 조건을 넣지 않았다면, 그런데 융자 신청을 은행에서 거부당했다면 그 옵션을 안 넣었기 때문에 만불 디파짓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조금 아까 제가 말한 거가 사실 이 옵션 제가 잃어먹었는데 그걸 뭘 정확히 말하면 contingency라고 합니다. contingency. 조건, 상태. Condition that must be satisfied before a sales contract is fully enforced. 이 조건이라는 것은 판매 계약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 충족해야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여러 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 타임 프레임, 30일 안에 에스크로 끝내야 된다. mortgage contingency,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융자가 승인 나야만 이 집을 살 수 있다. inspection contingency, 내가 이 부동산을 검사해보고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된다. property sales contingency, 내가 지금 사는 집을 팔아야만 내가 당신 집을 살 수 있다. lien holder approve, lien holder approve는 이 사람이 어떤 여기서 short sale이라고 얘기했는데 담보물이 있는데 그 담보 하면서 은행에 있는 담보를 풀지 못하면 그럼 집을 팔 수 없는 그런 조건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amendment라는 것은 그 change or modification to existing content of a contract, 기존 계약을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addendum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부록이라고 하는데 any provision is added to existing contract, 전체 계약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항을 더 추가하는 걸 addendum이라고 합니다. disclosure, have customer make informed decision. disclosure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disclosure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손님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걸로 해서 손님이 어떤 결정을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이 옵션은 우리가 벌써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owner financing contract이라는 것은 seller provide a credit for all or part of the funds that will allow buyer to move forward with the transaction. 주로가 이것을 토지 세일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파는 사람이 은행에서 융자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융자를 사는 사람한테 허용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디파짓을 얼마 하고 몇 년에 나눠서 내라. 주로 이런 계약을 토지 계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빈 땅은 은행에서 융자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토지를 팔 때는 주로가 만약 그 토지가 5만 불이라고 하면 5천 불을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나머지 4만 5천 불을 뭐 10년을 나눠서 낸다든지 20년을 나눠서 낸다든지 이렇게 토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챕터 12를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